1961년 독일 한 신생아실에서 의사 한 명이 말을 잃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팔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희귀 기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사들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다른 병원에서도 똑같은 보고가 들어옵니다. 다리가 형성되지 않은 아이 출생, 손가락이 없는 신생아 발견, 팔다리가 짧게 붙어 있는 기형 발생, 그리고 그 숫자가 미친 듯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유럽 의료계는 공포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형태의 기형은 원래 매우 드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백 명, 수천 명 단위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병원 분위기는 거의 패닉 상태였습니다. 의사들은 서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바이러스인가? 방사능 때문인가? 유전병이 갑자기 퍼지는 건가? 그런데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공통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엄마들이 모두 같은 약을 먹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약은 당시 유럽에서 가장 안전한 약으로 불리던 약이었습니다. 이름은 탈리도마이드. 원래는 수면제였습니다. 하지만 곧 임산부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엔 입덧을 줄여주는 안전한 약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탈리도마이드는 달랐습니다. 잠도 잘 오고 불안도 줄어들고 속도 편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광고 문구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무 안전해서 과다 복용해도 문제없다. 임산부도 안심하고 복용 가능. 사람들은 완전히 믿었습니다. 의사도 믿었고 약사도 믿었고 남편들도 믿었습니다. 당시 광고에는 웃고 있는 임산부 사진까지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약을 엄마를 위한 선물처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약병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악몽이 숨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의약품 검증 시스템이 지금처럼 엄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거의 제대로 검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허점이 역사상 최악의 의약품 참사로 이어집니다. 어느 날 독일의 한 소아과 의사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기형아 출산 사례들을 추적하던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산모들이 거의 모두 같은 약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탈리도마이드였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안전한 약이? 수면제가 어떻게 저런 일을 만들 수 있지? 말도 안 된다. 제약회사 역시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이어질수록 상황은 점점 더 끔찍해집니다. 임신 초기 단 며칠, 아주 짧은 시기에만 복용해도 태아의 팔다리 형성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특히 태아가 팔과 다리를 만드는 시기와 약 복용 시점이 겹치면 정상 발달이 멈춰버렸습니다. 세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신문에는 연일 기형아 사진이 실렸고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당시 피해 아동 중 일부는 팔과 다리가 거의 없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어떤 아이는 팔 대신 작은 손만 몸에 붙어 있었고 어떤 아이는 다리가 거의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비극적인 건 엄마들이 그 약을 아이에게 좋을 거라 믿고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들은 무너졌습니다. 내가 아이를 이렇게 만든 건가? 당시 병원에서는 죄책감 때문에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산모들도 많았습니다. 의사들 역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처방한 약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탈리도마이드는 전 세계에서 판매 중단됩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전 세계 수천 명 이상의 아이들이 피해를 입은 뒤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의학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 전까지 사람들은 약은 몸에 좋은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탈리도마이드 사건 이후 세상은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약도 검증되지 않으면 괴물이 될 수 있다. 그 뒤로 의약품 시스템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임상시험 강화, 동물실험 확대, 부작용 보고체계 구축, 임산부 안전성 검사 의무화.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신약 검증 시스템 대부분은 사실 이 사건 이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영화 같은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도 탈리도마이드 승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엄청나게 팔리고 있었기 때문에 제약회사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다 쓰고 있습니다. 빨리 승인해 주십시오. 그런데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한 여성 심사관이 계속 승인을 거부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프랜시스 올뎀 켈시. 그녀는 자료를 읽다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신경 손상과 안전성 자료가 너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약회사는 압박했습니다. 언론도 압박했습니다. 주변에서도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구느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유럽에서 참사가 터집니다. 결국 미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피해를 훨씬 적게 입게 됩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수천 명의 아이들을 구한 여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지금도 소름 끼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약은 처음부터 독극물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친절한 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을 재워주고 불안을 줄여주고 엄마를 편하게 해주는 약. 하지만 바로 그 믿음 때문에 더 위험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학은 그 사건 이후 절대로 잊지 못할 교훈 하나를 남기게 됩니다. 가장 위험한 약은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약일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 의과대학에서는 이 사건을 반드시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는 의학은 결국 끝없는 의심과 검증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